90페이지 봐봐요. 엑서사이즈 B 마찬가지로 빨간색 문제를 풀게. 1번 문항을 볼게요. 일단 여러분한테 x 플러스 y는 2다 라는 이 조건을 줬어요. 아까 말했듯이 얘 기능이 뭐라고요 여러분? 족보 바꾸기. 이건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너랑 나랑 약속하기로 그냥 웃자고 족보 바꾸기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의 기능은 사항에 따라서는 x라는 문자를 y로, y라는 문자를 x로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다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그리고 나서 임의의 실수 xy에 대한 이 말을 읽게 되면 모든 xy에 관해서 또는 xy의 값에 관계없이, 즉 xy에 대한 무슨 식이라는 정보, 항등식이라는 정보를 주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axy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 성립할 때 상수 a, b, c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런데 그냥 이런 조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xy에 대한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x가 있는 항, y가 있는 항, xy가 없는 항 더하기 는 0꼴로 만든 다음에 모든 가로들이 0이다 라고 풀면 되는데, 얘는 이 조건을 뭐 해야 된대? 만족시켜야 된다며. 그치? 그럼 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솔 1에 의하면 내가 지금 이용하고 싶은 건 바이 개수 비교라는 걸 이용하고 싶고, 지금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싫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갈 거냐면 x제곱 더하기 ax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y라고 불리는 얘를 x로 이렇게 족보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고, y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 2-x의 제곱이라고 족보를 바꾸고 더하기 x 더하기 b에 y라고 불리는 걸 여전히 족보를 바꾼 다음에 플러스 c는 0. 이렇게 다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x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면 얘는 이제 xy에 대한 항등식은 맞는데 x도 다 족보를 바꾼 거 맞지? 그럼 이제 누구에 관한 항등식?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니까 x에 관한 차수는 몇 차도 튀어나와? 2차도 튀어나오니 그냥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면 되잖아. x제곱 2차 항, x 1차 항, x가 없는 상수항 능령꼴로 만드신 다음에, 나 얘도 모이고 0이고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는 0이고 는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미지수 3개, 식 3개가 뜰 테니 a, b, c의 값을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연습은 집에 가서. 괜찮습니까? 또는 그럼 선생님 나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수치대입으로는 풀 수는 없어요. 네, 있죠. 네가 만약에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쓰고 싶다면 다만 어떤 강력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2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수치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치? 그냥 어떻게 집어넣으시면 돼? 미지수 3개니까 식 3개 만들자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식에다가 x 대신 2, y 대신 0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두 번째 뭐 x 대신 1, y 대신 1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식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작은 값이 x 대신 0, y 대신 2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xy 값을 대입해서, 괜찮아? 저 조건만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과 5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맞아? 하지만 계산이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을 테니까 0이라는 걸 좀 이용한 거고, 맞아? 이렇게 식 몇 개를 만들어서 3개를 만들어서 미지수 3개의 값을 구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 부분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연습하시면 될 거야.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민경이가 잠시 찍어주고 2번을 여기다가 써가면서 선생님이 쭉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한번 해볼게 얘들아. 지워도 돼? 지울게. 이번 문항을 보시면 4개의 다항식이 있대. 이렇게 AX라고 불리는 이 다항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있대. 그리고 나서 bx라는 식 쭉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되게 좀 복잡해 보여. 그래서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뭔가를 좀 보자는 거니까 얘를 좀 관찰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일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x라고 이렇게 갖다 써보고, 그리고 x-1을 갖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 x-2를 한번 갖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한번 갖다 써볼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답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 그리는 거에 관해서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에 출현 x라고 불리는 건 ax라는 식부터 dx까지 x라는 인수가 몇 번 출현합니까?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x라고 불리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4번 출현하게 되어 있어. ax부터 dx라는 식까지. 그리고 x-1은 몇 번 출현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3번, x-2는 몇 번? 2번, x 플러스 1은 몇 번? 1번 이렇게 출현돼.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나보고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fx라는 식이 있대요. fx라는 식을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8x라고 불리는 이 식의 이름이 fx인데, 이 fx를 뭐를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있냐면 AX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써보죠. AX를 그대로 갖다 쓰면 x 플러스 1, x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엄청 복잡한 것 같아요. bx에다 p를 곱하래요. p,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q, cx는 x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복잡해? r, x 얘를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상수 PQR에 대한 합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거든요. PQR.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사실 말이야,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부르지만 이 식은 무슨 식이겠어? 항등식일 거야. 그럼 미지수는 결국 몇 개인 거지? 3개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사실 나는 얘를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뭐를 이용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맞지?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여러분들은 대입할 텐데 아마도 x 대신 0을 한번 집어넣을 거야. 왜? 0이 4번이나 등장하니까. 맞아? 그런 다음에 뭐를 집어넣을 거지? 3번 등장하는 1을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뭐를? 2를 대입해서 숫자 3개면 식 3개 만들 수 있고 PQR의 값을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답 맞추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렇게 답 맞추세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또 공부를 해보자는 거니까 연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한 번 더 복습의 차원으로 소개하고자 해. 다시 답 맞추는 거에 지금 치중하는 게 아니라 답은 그냥 0 한번, 4번 나왔으니까 1 한번, 2 한번 대입한 다음에 수치 대입으로 구하면 돼. 근데 지금 목적, 공부의 목적의 방향성은 연조립제법이라는 건 별게 없고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그냥 쓰겠다라는 거지.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잘 들어봐요. 답 맞추는 건 아니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볼게.
얘 구조를 파악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x가 총 4번 등장하니까 x로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식을 다 묶어볼게. 묶게 되면 어떻게 돼? 되게 복잡해요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묶고 다시 x를 밖으로 빼서 공통인수로 묶는 거니까 p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기 q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r 이런 구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근데 다시 봐봐. x가 여기 있었고 이쪽 가로를 되게 크게 묶었는데 여기에만 주목해 줘 볼래? 여기에만 주목하게 되면 다시 얘네들의 공통인수 x-1로 묶을 거야. 물론 r은 x-1을 갖고 있진 않아. 그러면 내가 얘를 x-1로 묶었다라고 해서 다시 가로를 한번 쳐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1, x-2가 되고 거기에 더하기 p에 x-2라고 갖다 쓴 다음에 더하기 q 가로 닫고 괜찮아? 거기에 더하기 뭐 갖다 쓰면 되는 거지? r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다시 한 번 더. x라고 갖다 붙이고 가로를 원래 중가로, 대가로, 소가로 이렇게 구분줘야 되지만 그냥 선생님이 귀찮아서 가로로 표현할게. 그럼 봐봐. x-1 이렇게 갖다 쓰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r 그대로 갖다 쓰는데 이번에는 다시 여기 주황색을 봐줄래? 그럼 이 두 항의 공통인수는 누가 있어 지금? x-가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가로치고 x-2로 한번 묶어볼게. x-2로 묶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가로를 이렇게 쳐줘야 해. 맞아, 원래 얘를 구분줘야 되지만 그냥 갈게.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2라고 갖다 쓰고 더하기 p라고 갖다 쓰고 괜찮아? 그런 다음에 여기 가로 닫고 더하기 q라고 갖다 쓰면서 이쪽 가로의 색깔을 노란색 이랬으면 여기도 바로 노란색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선생님의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봐봐. 나는 얘를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쓸 건데 어떻게 갖다 쓸 거냐면 이렇게 갖다 쓸 거라는 거야. 난 얘에 대한 이름을 바로 얘는 누군데 나눠지는 식이야. 한 번에 묶어서 가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가볼게. 4차부터 시작하니까 1이라고 갖다 쓰고 3차항 없으니까 0이라고 갖다 쓰고 2차항 마이너스 5 그리고 1차항 8 상수항 없어서 0이라고 갖다 쓸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쓰는 거 봐봐. 얘를 먼저 갖다 쓸 거야. 그럼 얘 0이라고 갖다 쓸게. 나누는 식을 x로 해석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 0, 0, 0, 마이너스 5, 0. 그리고 나서 뭐? 8, 0, 0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예. 여기서 나온 0의 의미는 여기 뒤에 0 이걸 말해. 괜찮아?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구했던 몫은 누구를 담당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전체가 나오는 게 얘야. 그치? 근데 난 한 번 다시 나눌 거라는 거야. 누구로 나눌 거냐면 여기 얘로 다시 나누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는 어떤 수 갖다 쓰면 되는 거지? 1 갖다 쓰면 돼.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조립제법 다시 시작하면 1, 1,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 나오는 4지. 이 4가 누굴까? r이지. 이 4는 이 식 자체가 얘였고 얘를 x-1로 나눴으니까 그때 얘를 구한 값 얘가 바로 누구라는 거지? r이라는 거야. 괜찮아? 난 다시 한 번 더 나눌 거라는 거야. 이번엔 얘를 누구로 나누겠어 선생님은? x-2로 나눌 테니까 여기에다 갖다 쓰고 여기다 2를 갖다 쓰겠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쓰게 되면 어떻게 돼? 1, 2, 3, 6 그리고 여기 2 나오지. 여기 2는 누굴까? q겠지. 여기 2는 누구라고? q일 거야. 얘가 뭐라고? 어이구 얘가 뭐라고? q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 빨간색 얘는 몫인데 x 플러스 3이잖아? 그 x 플러스 3은 누구라는 거야? 얘가 누구였다라는 거지? x 플러스 3이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p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2.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까 전처럼 그냥 수치 대입으로 0, 1, 2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답을 맞출 수는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예를 설명한 것은 연조립제법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답니다. 무슨 소리인지 괜찮습니까? 얘도 반드시 공부의 포인트가 되니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좋아요. 그 다음 3번 문항을 가볼게요. 아, 그리고 나 명절 때 선물 드려요. 명절 때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려요. 우리 은상이 2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1개를 할까요? 명절 때도 물론 즐거운 가족과 함께 여러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에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선물 세트라고 해서 나눠주는 게 있거든. 그거를 곧 만나게 될 거야. 보자. 3번 x의 7승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이 식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재요. 그럼 얘가 qx가 되고 괜찮아? 얘들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1차식 이하니까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갖다 쓰면 돼요. 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하자? rx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본질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나누는 식이 말이야 만약에 x-1, x-2 이랬다면 대입할 건덕지가 몇 개 있는 거지? 2개 있기 때문에 이 x-1의 제곱이 아니라 만약에 x-1, x-2였다면 x 대신 1 한번 집어넣고 x 대신 2 한번 집어넣어서 식 2개, 미지수 2개를 만들어서 a와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지금 얘는 2차식이긴 한데 중군을 갖는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입할 건덕지가 식을 만들 수 있는 식이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라는 거 맞아? 그게 이 문제가 처한 사항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을 두고 가끔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해도 미분이라는 걸 가르쳐서 식 하나를 더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정식적인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을 괜찮아? 반드시 습득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각 학년에 맞는 공부법이기 때문에 이해해?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지워버려요. 괜찮아? 저는 여러분들 이 사항에서 맞는 풀이 정도를 완벽하게 구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 최우선이야. 그럼 보자. 나는 일단 내가 대입할 건덕지 x는 1이라고 불리는 얘는 대입하고 가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은 1을 대입하면 꺼지고 a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넌 여전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얘의 기능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족보 바꾸기니까 b라는 문자를 사항에 따라서 마이너스 a로 바꿔줄 수 있겠지. 왜 바꾸고 싶은 거지? 수학에서는 미지수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 할 테니까? 좋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이젠 얘를 싹 뭐로 변신시키면 마이너스 a로 족보를 바꾸게 되면 2개의 문자에서 몇 개의 문자로 줄어든 거죠? 1개의 문자로 줄어든 거 맞지? 그러면 재밌는 사항이 발생돼. 다시 식을 한번 갖다 써볼게. 식을 한번 갖다 쓰게 되면 이런 식일 거야. 다시 한번 갖다 쓰는 거야. x의 7승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qx 그리고 더하기 얘 a를 공통인수로 묶게 되면 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나는 뭐로 묶어줄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1로 다시 인수분해처럼 묶어줄 수 있어. 공통인수 x 마이너스 1로. 얘를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x-1 q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되고 괜찮아? 우리는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에 의하면
x의 7승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바이 개념. x의 n승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얘는 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x의 n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n 마이너스 2 더하기 쭉 가다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순마클라에서도 배웠으니 그 내용을 우리 적용시켜 보자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x의 7승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 그러면 x의 6승 더하기 x의 5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쭉 가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너는 이 식과 이 식이 뭐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맞아? 그 내용은 한 번 더 갖다 쓰면 x의 6승 더하기 x의 5승 더하기 x의 4승 x의 3승 뭐 다 쓸 필요는 없었지만 거의 다 쓴 것 같아. 얘는 x-1 qx 플러스 a라고 주장할 수 있지. 이젠 미지수는 a 한 개인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x 대신 뭐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x 대신 뭐를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하면 1을 전체 몇 번 더한 거죠? 7번 더한 거 맞죠? 그쵸? 여기 6개에 한 개 더 맞아? 그래서 7은 1 대입하면 꺼지고 a 끝났네요. a의 값이 몇이라는 걸 구했다고요? 7인 걸 구했다고요. 그럼 b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7이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rx는 누구라고요? 7x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뭐를 구해달래? R0을 구해달래. R02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7. 요게 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문항이요. 4번. 별표를 365개 주시고 요 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순마클라우드의 예제도 있었고 되게 중요한 문항이다 라고 하면서 숫자로 매치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나누는 수는 분해할 수 있고 분해해서 계산하실 수 있다는 내용적인 측면과 다른 식으로도 풀어드렸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방법 다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선생님은 그냥 얘를 이제 한 가지 방법인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만 해설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책에다가 숫자랑 같이 선생님이 연결시켜서 식을 같이 묶어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되짚고 복습한 다음에 질문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는 얘를 어떤 문제랑 같이 봤으면 좋겠냐면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졌던 페이지 69페이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69페이지 시작 한번 해볼게요. 당시 fx를 여러분한테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인 qx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라는 이 조건을 하나 줍니다. 이것이 1번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죠.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fx라고 불리는 얘는 우리들이 곱셈 공식에 의하면 x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이쪽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q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결국 1번 조건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2번 조건을 가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fx라는 식을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대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리고 hx라고 갖다 쓰고
나머지 자체가 3x-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너에게 주고 싶은 정보는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싶을 거예요. x 대신 1을 대입하면 f1의 값이 꺼지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라는 요 정보와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f-1이라고 불리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fx라고 불리는 이 식 자체를 뭘로 나누면 x세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4차식으로 나누었으면 나머지는 사실 몇 차인 거죠? 3차식 이하니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쓰겠어? 유유해요. 미지수가 몇 개인데? 4개야. 괜찮습니까? 얘를 나머지라고 할 때 이 나머지 좀 구해주세요. 이게 답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풀 수는 있어요. 그치? 그거에 대한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깔끔하게 풀자는 거야. 나는 어떤 조건을 이용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바이 여기에 1번 조건을 이용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fx라는 식은 이미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분해가 되었다는 거지. 1번 영역과 몇 번 영역으로? 2번 영역으로 분해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1번 영역에서는 fx를 얘로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지. 근데 1번 영역에서는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0이잖아. 그치?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뭐라고? 0이잖아. 나머지는 분해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즉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어디서 나와야 해?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식을 쓰는 걸 연습해야 된다고. 얘를 반드시 이해하고자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지 않았고 숫자로 매치시켜드렸다. fx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x세제곱 플러스 1, x-1, kx 다시 해줘야 돼요. 어차피 선생님이 촬영을 또 다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은 또 까먹을 수 있으니 얘를 우리는 1번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너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결국은 얘라는 거니까 얘의 식을 어떻게 갖다 쓸 거냐. 너라는 식을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 야 3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목숨 외워야 돼. 상수해야 되니까 a라고 갖다 쓰고. 맞아? 그때 나머지가 누구라는 거야? 얘라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라는 거지. 즉 이 빨간 박스는 이 빨간 박스와 뭐하다는 거지? 일치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너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몇 개? a와 k 이렇게 몇 개? 2개. 그거 2개 구하라고 너한테 요 조건 몇 개를 준 거지? 2개를 준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실 수 있겠니? 어차피 1 집어넣으면 이쪽 부분 빵 되고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이쪽 부분 빵 되니까. 맞아?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있고 없고 즉 이 두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그럼 a와 k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답.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네, 계산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산 마무리를 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지우고 나서 이렇게 갈게요. (5번)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3차당식 px가 있대요. px라고 불리는 이 식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몇 차식? 3차식 이랬는데 이거 보자마자
이 조건을 보자마자 p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세팅하는 습관은 무슨 수단이라고? 최후수단이라고 말했어. 예. 이렇게 먼저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 이거는 막다른 길에 진짜 막혔을 때 맞아? 예. 그때 마지막 쓰는 최종 수단이에요. 괜찮습니까? 예. 볼게.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PA의 값이 0이에요. 식을 분해해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PB의 값이 0이에요. PC의 값이 0이에요. 요런 세 가지 조건을 준 거야. 괜찮아? 근데 나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고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난이도 있는 것도 훈련했어. 1일 때 3, 뭐 2일 때 5, 3일 때 7 이런 것도 훈련했단 말이야. 그 부분을 복습하시면서 PX에 대한 식을 세웁니다. PX라는 식은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X-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X-C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 X-A, X-B, X-C 더하기 0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 맞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이 앞에 1 이렇게 생략되어 있었겠네.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5였다라고 한다면 넌 그때 이 0 대신 뭐 갖다 쓰면 되는 거지? 5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이렇게 PX에 대한 식을 세팅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뭐를 알려줬냐면 P02의 값이 뭐라는 걸 알려줬어? 마이너스 6. 그럼 봐봐. P02의 값이 마이너스 6이래. 0을 대입하게 되면 그 결론은 마이너스 ABC가 되지 않아? 근데 얘가 뭐라는 거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정보를 줬어. 그럼 원칙적으로 말이야. 식이 지금 몇 개야? 1개. 그리고 미지수가 몇 개인 거지? 3개니까 ABC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내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단 말이야. 결국 이 조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6이라는 건데 문제에서 추가 조건을 주기로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는 이 조건을 줬다라는 거지. 그러면 A, B, C가 자연수야. 그러면 세 자연수의 곱이 6이 되려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1 곱하기 2 곱하기 3밖에 없잖아. 맞아? A가 1인지 B가 2인지 아니면 C가 2인지 뭔 상관이야. 한 번씩 들어가게 되면 결국 PX라는 식이 뭐라는 사실이 변치 않아? X-1, X-2, X-3이라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뭐 좀 구하래? PX는 X-6으로 나눈 나머지 답. P 뭐의 값 좀 구해주세요? 6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돼? 6을 대입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서 답은 몇십? 60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좋아요. 6번 문항. 해 문제를 풀 때,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죠. 근데 우리 다르게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6번 문항 보시면 x-2, x-3, x-4, x-5 플러스 k가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해야 돼야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이런 꼴로 뭐가 돼야 된다고?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 보고 k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지. 그때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어요? 보통은 가장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한 문제를 만났을 때 상수항의 합이 숫자의 합이 일치하는 짝꿍을 찾았어요. 짝꿍 찾기였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라고 물으신다면 1차 항의 개수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했었냐? 이놈들의 숫자의 합이 일정한 경우를 찾게 되면 노란색 길이가 짝꿍,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노란색 부분 따로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요 이랬고, 주황색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됐던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요 이랬고, 거기에 플러스 k 이렇게 갖다 붙였단 말이죠. 얘들아, 민영아, 저기 인간이 치환을 왜 해요? 복잡한 것을 편히 보고자요. 맞아? 근데 이제 치환을 할 때 여기에 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얘를 t로 치환해도 되고 얘를 t로 치환해도 되고, 또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409를 t로 치환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맞아?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볼게. 10과 12의 평균이 뭐야? 10인인 거 맞지?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을 t로 치환하게 되는, 즉 이 방법을 평균 치환이라고 부르고, 평균 치환을 했을 때 이때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평균 치환을 했을 때의 장점은 합차 공식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라는 게 장점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을 t로 치환하면 얘는 어떻게 돼? t 플러스 10이니까 여기다 빼기 뭐 해줘야 해? 10이 되려면 1.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t 플러스 1. 괜찮아? 그리고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치환을 한 거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맞아? 이렇게 되지? t 자체가 결국은 무슨 식이야? 2차 식인 거 맞지?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k의 값은 뭐여야 해? 1. 이게 답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중에 한번 평균 치환 한번 해보세요. 단 평균 치환을 했을 때는 얘가 분수면 싫어요. 괜찮습니까? 분수면 좀 싫겠죠. 괜찮아요? 분수가 아니면 평균 치환을 하게 되면 합차 공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찍어주시고 이제 7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7번)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이라는 거야. 식이 뭐해요? 복잡해요. 맞아? 복잡해요. 거기다가 무슨 식이에요? 고차식이에요. 우리는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 지금 몇 차인 거죠? 4차인 거죠? 얘 참 웃긴 일이 발생되는데 어떤 웃긴 일이 발생되는지를 잠시 보면, 우리 인수정리를 위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계수의 약수. 맞아? 그것이 바로 근의 후보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증명을 여러분한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볼게요. 최고차항의 계수모 1, 그리고 상수항모 1. 그러면 1의 약수모 플러스 마이너스 1. 야, 근데 재미나다. 1을 대입해 볼래?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빵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래?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빵이 돼? 안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 플러스 1이고, 맞아?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유유야. 맞아? 유야. 우리가 후보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어씨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상수항에 맞아? 약수를 했는데 돼? 안 돼?
아 근데 유유야. 그래서 괜찮습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 유유의 사항을 우리는 이쪽 부분을 좀 뒤로 가서 더 디테일하게 얘를 사실 공부할 거거든요. 내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상방방정식이라고 불리는 파트에 가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역수군을 갖는다에 대한 이론과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정확하게 강의를 하겠지만 얘 자체를 상방방정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상방반전식이라고 불리는 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거울상, 뭐 반사된다라고 해서 1이면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상방반전식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그 파트 가서 정확한 이론들을 다시 재학습하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의 사항이 생겼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괜찮아? 그 유유의 사항에 처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볼게. 얘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별표를 3개만 이렇게 문제에다 주고 반드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의 정확한 이야기는 상방반전식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x제곱으로 묶으세요. 가운데 있는 x제곱 묶으세요. 그러면 이 모양새는 어떻게 변하냐. x의 제곱 마이나 x 마이나 4 그런 다음에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식 자체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개하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뭐해져요? 같아지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용하는 건 얘예요. 얘부호가 플러스였다라고 한다면 덧셈을 이용했을 텐데 무슨 소리냐면 요 문항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항과 매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의 포인트 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연습할 때는 센 225번과 226번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센 225번, 226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곱셈 공식의 활용이라는 걸 알아요. x 더하기 x제곱분의 다시 푸겠어야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고 또는 어떻게 말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플러스 2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둘이 같은 거니 이렇게 주장해도 상관없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x 더하기 x 마이너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를 하는 거랑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보세요. x제곱은 x 곱하기 x제곱이라고 일단 x제곱이라고 갖다 쓴 상태에서 가로치고 일단 여기를 봐주세요. 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갖다 쓰실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용하고 싶은 건 이젠 x 마이너스 x분의 1로서 얘를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주황색 부분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몇 하면 되는 거니? 2 하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식 누가 있었던 거지? 마이너스 4가 있었지. 그럼 위식과 아래식은 정확하게 뭐해? 일치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x 내가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 보세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뭐라고 치환해 보라고? t로 치환해 보세요. 그럼 이쪽 가로 안은 어떻게 변합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뭐 t 마이너스 2로 변하는 거 맞지? 2 빼기 4는 마이너스 2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t로 치환한 이유는 뭐여서 복잡한 것을 편히 보고자 치환했던 거 맞지? 복원을 해. 치환했으면 복원해야 되니까 t 대신 누구 갖다 쓸 거야? x 마이너스 x분의 1. 맞아? 얘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한 번은 마이너스 2. 그리고 다시 t 대신 x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을 갖다 쓰고 이 앞에 x가 몇 번 곱해진 거지? 2번 곱해진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 이제 한 개씩 얘한테 줘. 한 개씩 얘한테. x는 한 번만 여기다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몇 x? 2x 곱하기 요 x는 여기한테 한 번 곱해줘. 분배해줘.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게 답이야. 처음에 되게 낯설 수가 있어. 이 파트에 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파트는 다항식 고차식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리는 페이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거야. 순마로 보게 되면 우리는 몇 페이지 속에서 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냐면 선생님이 그리고 순마보다 훨씬 더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때 가면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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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페이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선생님이 순마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직은 낯설 수 있어서 별표를 몇 개, 3개 드리라고 했고 요 내용을 토대로 복습 삼아 센 225번과 226번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8번 문항을 볼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나와요? 5번 나오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8번 봐봐. n이라고 불리는 얘가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라고 하는데 n 자체는 10의 6승 마이너스 1 분의 10의 18승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10의 18제곱이라고 불리는 얘는 10의 6제곱을 몇 제곱하면 되는 거지? 다시 3제곱하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10의 6제곱을 t로 치환을 한다면 결국 얘는 꼴 자체가 t-1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인 이 꼴이 되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만이 남는 거 맞지? 그럼 다시 쓰게 되면 결국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t를 내가 10의 6승으로 본 거니까 t제곱은 10의 몇 승? 12승 더하기 10의 6승 플러스 1. 지금 이게 n이 되는 거 맞지? 얘가 몇 자리 수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10의 1승은 10. 너 얘 몇 자리라고 불러? 2자리. 10의 제곱 얘는 100. 몇 자리라고 불러? 3자리. 10의 세제곱은 1000. 몇 자리라고 불러? 4자리라고 부르지. 괜찮아? 1일 때 2자리, 2일 때 3자리, 3일 때 4자리. 그러면 10의 n승은 몇 자리겠어? n 플러스 1 자릿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아는 사실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이 10의 12승보다는 뭐해? 크지.
여기 더해지는 값이 있으니까. 맞아? 하지만 뭐보다는 작겠어? 10의 13승보다는 반드시 작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10의 12승은 몇 자리니? 3일 때 4자리. 10의 12승은 몇 자리? 13자리가 되고, 얘는 몇 자리가 되는 거지? 14자리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은 13자리 중에서 제일 작은 수 아니니? 4자리에서 제일 작은 수가 1000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얘가 13자리 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였던 거 맞지? 그거보다 약간 크다는 거야. 하여튼 내가 구하는 건 몇 자리 수다? 13자리 자연수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13자리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제 9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찍어주시고, (9번) 문항을 풀 때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과 개념을 설명하고 싶냐면 이렇게 x의 6승 마이너스 1의 인수 찾기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x의 6승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합차에 있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 부분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x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봐봐요. 다시 우리 둘이 짝꿍이 되면 얘는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여기 세모끼리 짝꿍을 맺게 되면, 괜찮아? 짝꿍을 맺게 되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안 외우는 경향이 저학년에서는 있던데, 어디 파트냐 또 봤을 때 저기의 파트인 34페이지의 11번, 여기는 페이지 34페이지의 11번, 얘를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는 어떻게?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된다라는 요 사실, 괜찮습니까? 요거를 놓치지 마시면 빨간색의 구조는 어떻게 돼? 정리를 하게 되면 x의 4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까지 용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그러면 봐봐, x 6승의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것은 인수분해 됐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고,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 될 수 있잖아.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하는 뭐냐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얘를 6번, 얘를 7번, 얘를 8번이라고 한다면 x6의 인수 찾기는 1번부터 8번까지가 8개가 모두 인수지?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니? 즉 얘도 x 6승의 마이너스 1의 인수고, 얘도 x의 6승의 마이너스 1의 모인 거지? 인수가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 8개 모두가 x의 6승 마이너스 1의 뭐가 되더라? 인수가 되더라 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필기해 주시면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이 쉬워서 그런데 너무 쉬운 문제 풀어서 좀 지루합니까? 쉬운 문제 풀어서 약간 지루하니? 볼게. 기중에 좀 쉬면서 여러분들 선물을 많이 못 받았어요. 지금
금요일날 새로운 또 선물이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고. 금요일날 선물 줄게. 봐봐. 2의 48승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얘가 60과 70 사이의 두 수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들아 무슨 소리냐면 x의 6승 마이너스 1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0이잖아. 인수분해 됐으니 뭐자고? 0이잖아. 그럼 이 식은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0. 그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 다시 x의 6승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로 뭐 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나누어 떨어진다. 얘로 뭐 한다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봐봐. 2의 48승 마이너스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합차에 의하면 2의 24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24승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괜찮아?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너는 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 2의 12승 마이너스 1 다시 2의 12승 플러스 1 그리고 그대로 2의 24승 플러스 2라고 말할 수 있어. 무지막지한 숫자라서 2의 24승이라는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어. 괜찮습니까? 너는 이 숫자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큰 뭔가의 숫자가 얘로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나의 목적의식은 얘가 몇과 몇 사이의 수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60과 70 사이의 두 수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니? 그러면 얘는 2의 10승이 1024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뭐를 할 거지? 분해를 해갈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얘는 다시 2의 6승 뭐 빼기 1, 2의 6승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얘를 다시 이렇게 분해하실 수 있고 없고? 있고. 그러고 나면 2의 12승 플러스 1, 2의 24승 플러스 2인데 언제까지 하지? 라고 물으시다면 60과 70 사이. 맞아? 여기에 숫자에 오도록. 근데 2의 6승은 뭐인 거죠? 64인 거죠. 그러고 나면 얘의 숫자는 뭐인 거고? 63인 거고 얘의 숫자는 뭐인 거지? 65인 거지. 맞아? 두 수 찾았니? 엄마 낳친 전에 딱 두 개만 찾으래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두 수의 합은 몇이다? 128이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젠 10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항을 풀 때 우리 먼저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10번에 도구부터 세팅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수의 체계에서 한번 봐봐요. 수의 체계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야. 37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2라고 대답하는 거 맞지?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있었대.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유유의 학생이 있었대. 이 유유의 학생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봐봐. 유유의 학생의 주장 뭐라고 하고 있냐면 37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5 곱하기 8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괜찮아? 40에서 3 빼면 37 되는 거 맞지? 얘 마이너스 3을 나머지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뭐인 거야? U가 되는 거 맞지? 왜? 나머지라고 불리는 건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지? 작아야 되는 거 맞지? 야 그러면 너 어떤 작업을 해줘야 해? 라고 물으신다면 중간 과정에서 너는 이 작업을 이렇게 해줘야 돼. 어떻게? 마이너스 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괜찮아? 플러스 뭐 한 번 할 거냐면 5 한 번 할 거야. 다시 뭐 할 거라고? 플러스 5를 한 번 할 거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하게 되면 5를 하게 되면 이 식에다가는 마이너스 뭐를 해야 돼? 5를 해야지 식이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여기는 35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돼서 내가 찾던 나머지인 2가 나오는 거 맞지? 즉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음수가 떴을 때는 뭐가 떴을 때는 음수가 떴을 때는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뭐하면 더하면 그때 뭐가 나오는 거지? 나머지가 나오는 거 맞지? 괜찮아? 이해하실 수 있겠어? 그쵸? 아니 너 이런 거잖아. 7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랬을 때
네가 73이라고 불리는 건 선생님 10 곱하기 8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나머지예요. 이러면 유유잖아. 그치? 너 그래서 마이너스 7에다 플러스 몇 하면 돼? 나누는 수 10을 더하면 이해해? 여기 10 빼줘야 되니까 여기는 70 플러스 3이라고 해서 3을 나머지라고 이렇게만 할 거 아니야. 나누는 수만큼 뭐 하면 돼? 한 번 더하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일로 와줘. 지워도 되니? 지울게. (10번) 37에 무지막지한 수야. 55승이래. 맞아? 예.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해? 맞아? 이거 못 구해. 37의 5승을 뭐로 나눈 나머지? 38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이니? 너한테 이렇게 묻고 있어. 괜찮아? 이거를 직접 나눌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맞아?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 여전히 복잡한 론. 이거 엄청 복잡하게 큰 수야. 그래서 치환을 해볼 거야. 37을 뭐라고? t로 치환하자 이러면 38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뭐가 되는 거지? t 플러스 1이 돼.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나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37을 t로 치환했으면 t의 55승을 이게 바로 37의 55승인데 얘를 나한테 묻는 것은 뭐로 나눈 나머지를 묻고 있어? t 플러스 1로 나눈 뭔가의 몫인 qt라고 불리는 게 생겼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 얘가 답이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것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 거 맞지? 야 그러면 별 생각이 안 들잖아. 물론 t행 하나는 55차승 1차승으로 나누면 얘는 50 몇 차승? 4차승.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너는 t 대신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1을 55번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1은 맞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 세모라고 말하는 거 맞지? 너 근데 세모 마이너스 1을 나머지라고 해 안 해? 안 하잖아. 맞아? 그렇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유유의 사항이잖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나누는 수가 몇이었다고요? 그럼 답을 갖다 쓸 때는 마이너스 위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야 될까요? 38 이게 나누는 숫자잖아. 이해해? 더하면 뭐가 나와? 37 이게 답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나누는 수로 한 번 더 더해야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나오는 거 맞죠? 요거 이해했니? 괜찮아요? 네, 저거랑 같이 매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원의 빨간 딱지도 끝.